안녕하세요. 평범한 오늘 속에서 반짝이는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드리는 퀴녀사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하면 자식의 큰 성공이나 목돈이 생기는 일, 혹은 멋진 곳으로 떠나는 여행처럼 뭔가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기쁨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죠. 그런데 만약 진짜 행복이 그런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무심코 나눈 가족과의 대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그 순간처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마쓰다 미리의 평균 연령 60세 사와무라 씨 댁의 행복한 수다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은 이렇게 사세요 하고 가르치는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칠순의 부모님과 40살의 딸이 함께 사는 어느 평범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맑은 수채화 같은 책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집 식탁 위에, 소파 위에 이미 놓여있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사와무라 씨 댁에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어머니는 소소한 걱정이 많으시죠. 딸은 40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요. 정말 우리네 사는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그들의 행복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두부 오늘따라 맛있네 하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잃어버린 안경을 온 가족이 함께 찾아주며 티격태격하는 순간, 잠든 어머니의 머리를 딸이 가만히 쓰다듬어주는 그 순간, 이 책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애써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DJ가 된 퀴녀사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와무라 씨 댁의 행복을 발견한 사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어머, 이건 우리 집 얘긴데 하시며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서 발견한 행복한 수다. 첫 번째, 영등포에 사시는 70대 김연자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의 리모컨 실종 사건이 우리 집 최고의 개그 소재가 됐어요. 저는 75세 남편과 살고 있는 동갑내기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은데요. 특히 리모컨이나 안경이 안 보이면 당신이 치웠지, 이놈의 집 구석은 뭐가 맨날 없어져 하면서 버럭 화부터 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일쑤였죠. 그러다 사와무라 씨 댁 책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소파를 뒤지며 리모컨 못 봤어 하고 으르렁거리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 여보, 지금부터 우리는 탐정이에요. 이름은 셜록 홈즈와 왓슨, 리모컨 실종 사건 수사에 착수합니다. 처음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타박하던 남편도 제가 피해자는 어젯밤 9시 뉴스 시간까지 소파 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며 능청을 떨자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둘이 같이 탐정 놀이를 하며 집안을 뒤지다 보니 결국 냉장고, 야채 칸에서 리모컨이 나왔어요. 범인은 어젯밤 오이를 꺼내던 남편 자신이었죠. 예전 같으면 서로 얼굴 붉혔을 일인데 그날 저희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이제 실종 사건은 저희 부부 최고의 놀이가 되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분이시죠.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작은 실수나 건망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짜증으로 받을지 웃음으로 받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소한 불평거리를 유쾌한 놀이로 바꾸는 순간 집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이미경 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말없이 묵묵한 사람이에요. 사랑한다, 고맙다 같은 말은 고사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죠. 가끔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사와무라 씨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제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남편이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원두커피를 내려놓는다는 것을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한 날이면 말없이 소파에 푹신한 쿠션을 받쳐준다는 것을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있었어요. 제가 빨래를 개다가 양말 한 짝이 없어져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거든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의 발을 무심코 봤는데 세상의 색깔만 비슷한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여보, 양말 짝짝이로 신었네 했더니 남편이 무심하게 툭 던지더군요. 어제 보니까 이거 한 짝이 혼자 외로워하길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바로 이 남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구나.
100마디 말보다 더 따뜻한 짝짝이 양말이었구나 싶어서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행복한 수다는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소하고 조용한 행동 속에 더 큰 사랑과 배려가 숨어 있을 때가 많죠.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나를 위해 말없이 해주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집에 들어와 있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노원구의 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0 넘은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 살게 되니 온 가족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괴로웠죠. 아들 눈치 보느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밥 먹는 내내 불편한 침묵만 흘렀어요. 가끔 제가 답답해서 일은 좀 알아봤냐 하고 물으면 아들은 그대로 입을 닫아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우리 이제부터 식탁에서만큼은 아들 걱정시키는 얘기 하지 맙시다 하고 제안하더군요. 차와무라 시네처럼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고요. 그날 저녁 아내는 오늘 시장 갔더니 글쎄 오이가 한 개에 500원이더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유튜브 보니까 낚시명인이 이런 말을 하던데 하며 시답잖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아무도 아들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충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이 나물 맛있네요. 아버지,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하고요. 식탁에 무거운 봉기가 조금씩 거치고 예전처럼 평범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집 식탁은 온 가족이 숨을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영우 씨 댁의 식탁 풍경,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가족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사랑하기에 더 어려운 것이 대화입니다. 하지만 사와무라 씨 댁처럼 때로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쓸데없는 수다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도 사와무라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평을 유쾌한 놀이로 바꾸고 말없는 행동 속에 숨은 사랑을 발견하며 평범한 대화로 식탁의 온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스다 미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한 수다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권하죠.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집에도 분명 사와무라 씨 가족이 살고 있을 거예요. 조금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남편, 사랑스러운 잔소리꾼 아내, 가끔은 왼수 같지만 눈에 밟히는 자식들. 오늘 저녁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작고 소중한 행복의 소리를요. 오늘 이야기가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소중함을 일깨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퀴녀사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우리 집에서 발견한 작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보며 마음이 더욱 따뜻해질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보석 같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